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민주당 정부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자진월북으로 조작했습니다. 임기 5년 내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기관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민주당 정부가 한미 군사작전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지만은 모두 감사원에서 밝혀낸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 은폐, 기밀 유출이 난무했던 전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 감사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 테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에 불과합니다.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랑 상품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대형 현수막을 뒷배경으로 걸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 예산과 R&D 예산, 국민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 상품권 2조 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2조 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급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 예산안에 4조 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적으로 만들어 처리해 놓고는 어제 대구에 가서는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렴치 연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말했던 말장난 사기극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정치 보복용 감사원장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허무맹랑한 역할극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 민주당식 양두구육 정치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내던졌던 거대 야당의 각종 무리수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간첩죄 확대 반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최근 여야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군사 산업 정보 유출은 간첩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해외 산업 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총 25건에 달하고 그중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18건에 달합니다.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 기밀은 다 국가 기밀이냐 라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 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 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의 전국 국회 내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최상병 순직 국정조사 참여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023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님을 국조특위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한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도 그동안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 활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비극적 사건을 끊임없이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 왜곡과 거짓 선동의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설특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지난달 28일 일방으로 강행 처리된 바 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위헌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